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는 시대의 흐름, 사회 변화, 개인의 삶의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지만 현재 기준으로 트렌드, 사회 문화, 기술, 라이프 스타일, 건강 등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제를 정리해 볼게. 1. 정신 건강 앤드 마음 챙김 멘털 헬스 앤드 mindfulness. 최근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정신 건강과 마음 챙김이다.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경쟁적인 분위기, 끝나지 않는 일과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은 어느새 몸보다 마음이 먼저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스트레스와 불안, 번아웃 증상을 호소하게 되었다. 특히 열심히 사는 것만을 강요받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잘 살아가기 위한 나만의 리듬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심리 상담, 명상, 자존감 회복, 감정 정리법 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신 건강이라는 말에 다소 거리감을 느꼈던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정신 건강 관리 또한 피부 관리나 체력 관리처럼 누구나 실천해야 하는 일상의 루틴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1:1 상담은 물론 감정일기 쓰기, 호흡 명상, 감정 기록 앱 활용, 그리고 심리학 기반 콘텐츠나 힐링 영상, 자기 이해 관련 도서를 찾는 흐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제 성공적인 살보다 나답게 사는 삶의 가치를 두며 사회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나는 지금 괜찮은가? 무엇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가? 어떻게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내면을 들여다보고 돌보는 연습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단절이 아닌 온전한 혼자만의 감정 정리 시간, 즉 혼자 있는 연습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더 이상 마음이 아픈 사람만을 위한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 선택하는 건강한 자기 관리로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정신 건강과 마음 챙김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피로 회복을 넘어서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정을 더 잘 다루며 스스로를 더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것은 현대인의 새로운 성장 방식이자 자기 돌봄의 가장 진보된 형태라 할 수 있다. A. 디지털 디톡스 앤드 정보 절제. 오늘날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디지털 화면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SNS, 온라인 뉴스, 콘텐츠 스트리밍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에 끊임없이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과잉 정보와 과잉 연결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뇌와 감정이 지치는 경험을 하고 있고, 특히 SNS를 통해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비교하거나 수많은 정보 속에서 본질을 잃고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디지털 피로감과 정보 중독이 현대인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트렌드가 바로 디지털 디톡스, 디타크스와 정보 절제에 대한 움직임이다. 이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는 것을 넘어서 내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어떤 정보에 감정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과 선택의 실천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SNS 사용을 줄이고 알림을 끄며 하루의 일정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화면을 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은 단지 시간을 아끼기 위함이 아니라 정신적 주권과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자기 회복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은 꼭 필요한 기능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정보 소비와 기기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고 삶의 주의를 다시 본질로 돌리는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해 피로감은 줄이고 몰입력과 평온함을 회복하고 있다고 느낀다.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챌린지나 하루 1시간 무알림 타임을 실천하는 등의 개인적 운동도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동시에 아날로그적 감성에 대한 회귀로도 연결된다. 빠르게 흘러가는 디지털 화면 대신 종이의 질감과 잉크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일기 쓰기, 손으로 직접 만지며 읽는 종이책 읽기, 그리고 디지털이 아닌 손으로 그린 그림, 사진을 인화해서 붙이는 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활동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모든 행위는 나와의 진짜 대화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일방적인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회복하는 방식인 것이다. 결국 디지털 디톡스는 단순한 기술 사용의 제한을 넘어 무엇이 진짜 나다운 삶인가를 묻고 선택하는 현대인의 새로운 자기돌봄과 회복의 방식이다. 끊임없이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때로는 연결을 끊고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진짜 자유일지도 모른다. 3. 웰빙 앤드 건강한 루틴. 현대인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더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웰빙 웰-비잉과 건강한 루틴 관리는 어느덧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과거에는 병에 걸렸을 때 병원을 찾는 방식의 사후적 건강관리가 주였다면 이제는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통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예방 중심의 자기관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홈트레이닝과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루틴은 더 이상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나만의 건강의식으로 자리 잡았고, 자신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 강도 높은 유산소보다는 느리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택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다. 함께 식단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단순한 다이어트를 넘어 영양 균형과 장, 건강, 식이 민감성까지 고려한 똑똑한 식생활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비건 베건, 플렉시테리언 FLEXITARIAN 같은 식문화는 단지 동물성 식품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소비, 환경 보호, 그리고 몸의 자극을 줄이는 선택으로 인식되며 실천되고 있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능성 식품,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등 건강 보조제를 체계적으로 섭취하며 몸 안팎의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시도도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클린 뷰티, 그 중에서도 저자극무 향료 저알레르기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이는 단순히 겉으로만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 본연의 건강과 자극 없는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웰빙 감성의 확장이라 볼 수 있다. 건강한 루틴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단지 식단이나 운동에 국한되지 않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하루 만보 걷기를 실천하고 숙면을 위한 수면, 위생 슬리프 하이진을 챙기는 등 생활 전반을 정돈하고 회복시키는 리듬을 만들어가는 일상 전체를 아우르게 되었다. 결국 웰빙이란 몸이 아프지 않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삶의 흐름이 내게 맞춰져 있다고 느끼는 것, 나에게 맞는 루틴과 속도를 찾고 그 안에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그러한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감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4. 자기 표현과 취향 중심의 소비. 최근의 소비 트렌드는 단순히 기능이나 가격 중심에서 벗어나 점점 더 자기 표현의 수단이자 취향의 연장선으로서의 소비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유행이니까라는 이유로 제품을 고르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이건 나를 닮았는가, 이건 내 감성을 대변해주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 나만의 분위기,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의미가 중요해진 지금, 사람들은 제품 하나를 고를 때도, 공간을 꾸밀 때도, 콘텐츠를 선택할 때도 철저히 나다운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기만의 감성을 반영한 인테리어, 다꾸 다이어리 꾸미기, 향수 취향 컬렉션, 소소한 취향의 루틴화가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다. 가령 좋아하는 색감으로 방을 꾸미고 내가 좋아하는 문구와 스티커로 다이어리를 채우며 특정 계절이나 감정에 어울리는 향수를 고르는 행위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을 더 감각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이건 꼭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내 취향이라 좋았어 라는 말은 이제 명백한 소비의 이유가 된다. 이와 함께 MBTI나 퍼스널 컬러 테스트, 취향, 유형 분석 등 자기 탐색형 콘텐츠의 인기는 단순한 심리놀이나 밈의 영역을 넘어 자기 자신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삶의 방향과 선택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게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구나 하는 인식은 그 자체로 삶의 중심을 타인이 아닌 나로 되돌려놓는 과정이며, 이는 결국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라이프 스타일로 이어지게 한다. 이처럼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잘 사는 법만을 좇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살보다는 나답게 사는 법,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삶에 더욱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취향이라는 고유하고 조용한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누군가는 작은 유리컵을 고를 때조차 이건 내 방의 공기와 잘 어울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종이 질감이나 폰트, 손글씨 하나에서도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 결국 자기 표현은 더 이상 대단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알아가는 모든 과정의 집합체가 되었고, 그런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삶이 바로 진짜 나다운 삶이라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5. 창작과 사이드 프로젝트. 최근 많은 사람들은 단 하나의 직업이나 하나의 정체성에만 자신을 가두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창작과 사이드 프로젝트다. 예전에는 본업 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단지 취미로 여기거나 부업이라는 현실적 수단으로만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그것이 곧 나의 진짜 성향과 감정을 표현하고 나다움을 실현하는 가장 주체적인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짧은 브이로그를 만들고 블로그에 감정을 적고 인스타그램에 작은 문장 하나를 올리며 그 안에 나의 감정, 나의 관찰, 나의 스타일을 담아낸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작은 창작물이 된다. 유튜브 채널을 열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노션이나 미드저니, AI 툴을 활용해 자신만의 세계를 정리하고 표현하며, 일러스트, 캘리그라피, 영상 편집, 글쓰기 등 손과 마음을 함께 쓰는 창작 활동을 통해 현실의 나와 이상 속의 나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돈보다 의미, 성과보다 감정의 충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감정과 색깔로 나를 표현하고 싶은지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취미로 시작한 글쓰기, 영상 만들기, 굿즈 디자인, 닦고 취향이 점차 나만의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고, 소소한 판매나 구독자와의 교류를 통해 현실 속에서도 작지만 꾸준한 자기 실현의 형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이드 프로젝트는 더 이상 본업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 관심과 감정이 유기적으로 녹아있는 새로운 라이프 플랫폼이자 하나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으며, 이 안에서 사람들은 경쟁이 아닌 연결, 완벽이 아닌 진정성, 수치화된 성공이 아닌 나답게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감정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 결국 창작이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창한 결과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느끼는 것을 나만의 언어로, 손끝으로, 눈빛으로 꺼내는 행위이며, 사이드 프로젝트란 그렇게 만들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꿰어가며 스스로의 삶을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쌓아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것이다. 6. 워라밸 앤드 탈회사 문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해졌고, 그 중심에는 워라밸 워크 마이너스 라이프 밸런스, 즉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일에서 모든 정체성을 찾거나 회사라는 틀 안에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은 삶의 일부일 뿐 내가 살아가는 전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자각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팬데믹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같은 새로운 근무 방식과 삶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점점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언제, 어디서 일할 수 있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에 대한 고민을 더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회사 밖의 삶에 대한 상상과 실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가 설계할 수 있는 삶, 좋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스스로에게 주도권을 되찾는 방식의 삶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떠오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파이어족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 즉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를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면서도 자율적인 삶, 그리고 소비와 시간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더 단순하고 본질적인 생활을 지향하며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자신이 선택한 일만을 하며 살아가기를 꿈꾼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들이 돈보다 시간, 출근 없는 살,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와 같은 말들이며 이는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지로 다가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흐름은 단지 직업의 형태나 조직의 유무를 떠나 일의 의미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의로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일이 내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내가 이 일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 일이 내 인생의 방향성과 조화를 이루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예전처럼 안정된 직장에 머무르며 생존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진심을 담아 할 수 있는 일 혹은 의미와 연결된 일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국 워라벨과 탈회사 문화는 단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나 시간을 여유롭게 쓰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다시 내 손으로 설계하고 일이라는 개념을 재구성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일과 시간을 조율해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7. 지속 가능성 앤드 가치 소비. 최근의 소비는 단순히 가격, 품질, 브랜드 인지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가치를 담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세상에 남기는지까지 고민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만큼이나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선택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지속 가능성의 SUSTAINABILITY과 가치 소비 밸류즈 마이너스 베이스트 컨섬푸션라는 키워드가 있다. 더 이상 편리하고 빠른 소비만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소비하는 모든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책임, 윤리적 의미를 동반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위한 제로 웨이스트 지로 웨이스트 실천, 재활용을 넘어 창의적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UPCYCLING 제품 사용,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리필 제품 구매, 천가방 사용 같은 실천들이 더 이상 소수의 활동이 아닌 일상적인 소비 습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를 위한 소비라는 개념 아래 친환경 소재, 동물 실험 반대, 생분해 포장재, 지역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실현하는 착한 브랜드를 찾고 지지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단지 브랜드의 이미지가 예쁘고 트렌디해서가 아니라 그 브랜드가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어떤 몫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직결되어 소비자들은 이제 ESGENVIRONMENTAL 소셜 거버넌스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즉 환경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윤리적 경영을 하는 브랜드에 더 큰 신뢰와 호감을 보내고 있으며 공정무역 FAI와 트레이드 제품을 선택하거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행동 또한 자연스러운 소비의 일부가 되었다. 결국 가치 소비란 단지 나에게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덜 해로운 것을 선택하는 일이며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선택지이기도 하다. 이제 소비는 더 이상 개인의 만족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내가 고른 물건 하나, 브랜드 하나가 어떤 세상을 지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나의 신념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묻는 시대가 된 것이다. 8. AI 앤드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 요즘 사람들의 삶과 관심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 AI과 관련된 변화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자동 응답을 넘어 인간의 언어, 사고, 창작까지 모방하고 확장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 영향력은 이제 더 이상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속 거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미 AI가 만든 문장을 읽고 AI가 편집한 영상을 보고 AI가 추천한 음악과 콘텐츠를 소비하며 AI가 정리한 학습 자료로 공부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의 소비와 경험을 정교하게 설계해주며 동시에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생산성 향상 도구, 효율적인 학습법 등이 확산되면서 AI는 점차 사람의 두 손을 대신하는 기술에서 나아가 생각과 결정의 일부를 공유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많은 이들이 문서 작성, 코드 생성, 마케팅 전략 기획, 학습 계획, 세우기,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업무와 창작 과정에 AI를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생산성과 창의성의 새로운 확장이라는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기술 진보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분명한 두려움과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AI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까? 내 직업은 과연 10년 뒤에도 존재할까? 기술이 편리함은 주지만 인간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AI가 생성하는 언어, 이미지, 음성이 인간 고유의 감정이나 개성을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창의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AI에 대한 기대와 경계는 늘 동시에 존재하며 우리는 지금 그 경계 위에 서서 기술이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혹은 인간을 확장하는 파트너가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조율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적용하며 무엇을 위한 도구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선택과 방향성이다.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 똑똑해지고 있고 우리는 그 기술 속에서 편리함뿐 아니라 인간다움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이유를 함께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미래의 윤곽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9. 조용한 콘텐츠 소비. 최근 들어 사람들은 점점 더 조용하고 부드러운 콘텐츠를 찾고 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눈과 귀를 거칠게 때리는 빠른 전환과 과도한 감정. 자극에 지친 많은 이들은 이제 오히려 아무 말도 크게 하지 않고 과하게 끌어당기지도 않으며 그저 배경처럼 잔잔히 흘러가는 콘텐츠에 더 큰 위로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트렌드라기보다 현대인의 심리적 피로와 일상 속 정서적 안정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감성의 피난처라 할 수 있다. ASMR의 미세한 소리, 로파이 음악의 반복적이고 부드러운 리듬, 감성 브이로그의 정적인 화면 구성, 그리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미드나잇 라디오 콘텐츠 등은 특별히 뭔가를 보여주겠다거나 이끌어내겠다는 의도가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릿하고 여백 가득한 흐름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몰입과 정서적 치유를 경험하게 한다. 사람들은 이제 콘텐츠를 볼 때 정보를 얻기 위해 혹은 웃기기 위해만 소비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마음을 잠시 쉬게 하고 싶어서, 정적인 감정을 공감받고 싶어서, 혹은 나 혼자인 밤 조용히 함께 있고 싶어서 조용한 콘텐츠를 틀어놓는다. 특히 배경처럼 흘러가는 로파이 음악이나 감성 브이로그는 집중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안도감을 서툴리 은근히 제공해주며 이런 형태의 콘텐츠 소비는 더 이상 특별한 취향이 아니라 현대인의 자연스러운 감정, 정돈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들은 과몰입하지 않아도 괜찮은 콘텐츠, 즉 심리적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곁에 머물러주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으며 자극보다는 잔잔함, 흥분보다는 여운을 남기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가고 있다. 결국 이는 단지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지쳤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피로에 소리치기보다는 조용히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콘텐츠 선택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떠들썩한 이야기보다 고요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를 원하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극 대신 여백을, 소음 대신 침묵을, 그리고 무거운 감정보다 가볍지만 진한 공감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10. 진짜 대화와 연결.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깊은 고립감과 감정적 단절을 느끼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카톡 알림은 끊이지 않고 SNS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이미지가 넘쳐나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대화는 줄어들고 있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을 누군가를 떠올릴 수 없는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서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수다, 공감, 관계 회복이라는 키워드에 끌리고 있다. 겉으로는 혼자가 편해요, 적당한 거리감이 좋아요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와 온전히 이어져 있다는 감각, 그리고 말이 오가는 그 따뜻한 온도를 다시금 원하고 있다. 특히 나 혼자에 익숙해진 사회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조용히 퍼지고 있다. 단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연결이 아니라 말이 통해야 마음이 닿을 수 있고 공감이 오가야 관계가 피어날 수 있다는 본능적 감각이 사람들의 선택을 다시금 진짜 대화의 공간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팟캐스트, 사연 소개 콘텐츠, 깊은 인터뷰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상이 없어도 괜찮고 편하게 이어폰으로 들으며 나와 비슷한 누군가의 경험을 함께 느끼는 시간은 어쩌면 단순한 콘텐츠 소비가 아니라 감정적 연결의 회복 행위에 더 가깝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안도하고 저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다라는 위안을 얻으며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 속으로 그리고 관계의 온기 속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흐름은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도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보다 마음이 담긴 이야기, 정제되지 않아도 솔직한 감정, 그리고 다소 느리고 서툴더라도 진심이 담긴 말을 통해 진짜 연결을 갈망한다. 결국 진짜 대화란 완벽한 말솜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일 준비가 된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해 열린 자세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그것이 가능한 공간과 순간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따뜻한 쉼표인지도 모른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